여보,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오늘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67세 한재윤. 그는 새벽 6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온 바로 그날이었죠. 옆에서는 아내 서유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윤은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41년을 함께한 여자.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가슴에는 차갑고 냉정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오늘 오후 2시 청담동의 한법무법인 아내 서유진과 그 남자 강민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재산 상속 문제를 논의한다는 거짓말에 순순히 응했던 겁니다. 재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간의 치밀한 준비, 50억 원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완벽한 계획, 그리고 배신자들에게 치르게 할 확실한 대가, 모든 것이 오늘 완성되는 겁니다. 재윤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죠. 안에는 두툼한 파일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1년간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 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아내와 그 남자의 불륜 증거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그 남자는 재윤의 절친이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후배, 바로 강민석이었죠. 재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됐었습니다. 화장실에 두고 간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렸죠. 민석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였습니다. 오늘 밤 보고 싶어요라는 내용과 함께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재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당장 따지고 싶은 마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재윤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의 상가 건물, 분당의 오피스텔 2채, 그리고 건축자재 유통업으로 평생 모은 50억 원대의 재산, 두 아들의 미래와 자신의 명예까지 감정적으로 폭발했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재윤은 잘 알고 있었죠. 이혼 소송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재산의 절반을 내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재윤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강남구에 있는 대형 법무법인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박정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재윤에게 유리한 이혼을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간 쌓인 증거만 해도 파일 2개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시작했죠.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잠실동 아파트를 장남 재훈의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시세 18억 원짜리 아파트였죠. 예금도 조금씩 빼내 비밀 계좌로 옮겼습니다. 대치동 상가 건물은 신탁으로 묶어뒀습니다. 분당의 오피스텔 2채는 차남 재영 명의로 이전했죠. 모두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증여세도 제대로 납부했고 모든 서류도 깔끔하게 정리했죠. 1년 동안 재윤은 완벽한 남편 연기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민석과도 여전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골프도 함께 치고 술자리도 함께 했죠. 속으로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매번 민석과 술잔을 부딪힐 때마다 그의 얼굴을 보며 웃을 때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재윤은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계획적으로. 재윤은 자신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는 것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고 저녁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는 꽃다발도 사줬고 생일에는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재윤은 파일을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청담동 법무법인에서 아내 서유진과 강민석을 만나기로 했죠. 긴급한 재산 상속건이 있다며 두 사람을 불러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은 순순히 응했습니다. 재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네이비 정장에 실크 넥타이를 맸습니다. 쇼를 시작할 시간이다. 재윤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7시 재윤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죠.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41년간 먹어온 익숙한 아침상이었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재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왔어. 유진은 재윤 앞에 국그릇을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재윤의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지. 41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키우며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낸 동반자였죠. 건축자재 유통업을 시작할 때도 밤낮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IMF 때 빚을 갚기 위해 함께 밤을 새웠던 사람. 아들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절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그 모든 세월이 거짓이었습니다. 유진이 밥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재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죠.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약속 잊지 말아요. 유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네. 법무법인 약속이죠? 재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늦지 말고 오세요. 유진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제 저녁 재윤에게서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석 씨까지 부르는 거예요? 재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대. 변호사가 그렇게 요청했어. 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민석이 한 공간에서 재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죠. 꼭 민석 씨여야 해요? 다른 분은 안 되나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윤이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어?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민석 씨가 바쁠까봐 그래서요. 재윤은 말했습니다. 이미 확인했어. 시간 된다고 했어. 재윤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죠. 유진은 밥맛이 없는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안 먹소? 재윤이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유진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윤은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불안한 게 분명해.
들킨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 거지. 1년 동안 재윤은 완벽한 연기를 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남편 역할을 말이죠. 아내와 민석의 불륜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둔한 남편. 덕분에 두 사람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재윤이 골프 치러 가는 날이면 민석이 집에 왔습니다.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 속에는 민석의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모습이 담겨 있었죠. 무려 4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재윤이 지방 출장 간 날이면 유진은 민석의 집으로 갔습니다. 성남에 있는 민석의 아파트. 그곳에서 두 사람은 밤을 보냈죠. 탐정이 찍은 사진에는 유진이 다음 날 아침 민석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전날과 같았죠. 총 23차례. 1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보낸 밤의 횟수였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재윤은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은행 좀 들렀다가 변호사한테 먼저 갈 거니까. 재윤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시해 봅시다. 재윤은 인사를 남기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유진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죠. 재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벤츠 E클래스에 시동을 걸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석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2시 약속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재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자네한테도 중요한 일이니까 꼭 와. 문자를 보내고 재윤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1년간의 연기와 인내, 그 모든 것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전 10시 재윤은 청담동에 있는 법무법인 앞에 도착했습니다. 25층 건물의 18층에 위치한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재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법무법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김재윤 님이시죠? 박정훈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윤은 안내를 받아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후반의 박정훈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죠.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그날이네요. 재윤은 답했습니다. 네, 긴장됩니다. 소파에 앉자 박 변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들을 가리켰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최종 점검을 하시죠.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나왔죠.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유진과 민석. 민석의 차에 타는 유진의 모습.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두 사람의 차.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들. 심지어 키스하는 모습까지. 총 89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불륜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법원에서 100% 인정받을 겁니다. 이 정도 증거면 재판에서도 완전히 유리합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진과 민석이 주고받은 수백 통의 메시지들.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라는 내용. 오늘 밤 꼭 만나요.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라는 문구.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으니 우리 집으로 와요라는 내용.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라는 표현. 역겨운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재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통화 기록도 결정적입니다. 한 달 평균 250통이 넘는 통화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통화했다는 거죠. 통화 시간도 길었습니다. 평균 30분 이상. 이것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파일은 재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정리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먼저 잠실동 아파트는 장남 재훈 씨 앞으로 증여가 완료됐습니다. 시세 18억 원, 증여세 2억 3천만 원도 납부 완료했고요. 예금 20억 중 15억은 비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건 부인이 전혀 모르는 계좌죠. 대치동 상가 건물은 신탁으로 묶어서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세 12억 원짜리입니다. 분당 오피스텔 두 채는 차남 재혁 씨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각각 6억 원, 총 12억 원입니다.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증여세도 제대로 냈고 신탁도 정식으로 등록했죠. 박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부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건 공동명의 예금 5억 원의 절반인 2억 5천만 원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부인이 22억 이상을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2억 5천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윤이 물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박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인정됩니다. 재윤 씨 경우는 41년 결혼 생활, 명백한 불륜 증거를 고려하면 1억 원 청구가 적당합니다. 재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강민석 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까요? 박 변호사가 네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강민석 씨는 현재 중소기업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연매출 15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회사 지분 100%가 부인 명의입니다. 재윤은 놀랐습니다. 부인 명의요? 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혼하면 민석 씨도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죠. 이 경우는 보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인정됩니다. 30년 친구 관계였다는 점, 배신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7천만 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에게 1억, 민석에게 7천, 총 1억 7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거군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시겠죠. 배신자들에게 확실한 상처를 남기는 게 목적이시니까. 재윤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친구라고 믿었던 인간. 그에게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하면 되죠? 재윤이 확인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네, 두 분이 오시면 이 자리에서 이혼 소장을 전달하고 증거 자료들을 보여드린 후 합의 이혼을 권유할 겁니다. 거부하면 재판 이혼으로 가는데 증거가 확실하니 재윤 씨가 100% 이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습니다. 3시간 후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재윤은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재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날씨 하나는 좋군. 재윤은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유진에게서 온 문자였죠.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만나서 먹을까요? 재윤은 문자를 읽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41년을 함께 산 아내. 마지막 순간까지 다정한 척하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알아서 먹겠습니다. 재윤은 답장을 보내고 차에 올랐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재윤은 집 근처 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었죠. 메뉴판을 보다가 제육볶음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유진이 자주 해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먹을 일이 없겠지. 음식이 나왔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죠. 식당 안에는 점심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부부로 보이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를 더 줄지 모르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재윤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저랬는데 41년 전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둘이서 손잡고 시장을 다니던 날들. 봉천동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때. 재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소용없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에게서 온 전화였죠. 재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윤은 차갑게 응답했습니다. 응. 형님, 오늘 2시 약속 말인데요. 정말 무슨 일인지 알려주실 수 없나요? 재윤은 답했습니다. 가보면 알게 돼. 중요한 일이니까 꼭 와야 해. 형수님도 오신다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민석의 조심스러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재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눈치 빠른 녀석이군. 무슨 문제냐고? 그건 자네가 판단할 일이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형님? 재윤은 답했습니다. 2시에 보세.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년 친구였습니다. 민석이 사업이 어려울 때 5천만 원을 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민석의 어머니 장례식 때는 밤을 새워 함께 있어줬죠. 민석의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는 위로해주고 재수학원 비용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런 친구가 자신의 아내와 재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재윤은 얼른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더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었습니다. 재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까 민석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윤은 꾹 참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유산 상속건인데 뭘 알고 있다는 거요? 아니, 그게 2시까지 늦지 말고 오세요. 재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윤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청담동 쪽으로 향했죠.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일어날 일들 뿐이었습니다. 유진과 민석의 얼굴, 증거 사진들을 봤을 때 그들의 표정,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의 반응. 복수? 드디어 복수를 하는 거다. 오후 1시 30분, 재윤은 법무법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30분 후면 유진과 민석이 이곳에 올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겠죠. 재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죠. 1년을 기다렸는데 30분쯤이야. 하지만 그 30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1시 55분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여보.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는 재윤을 봤습니다. 왔어요. 재윤의 무심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유진은 재윤 옆에 앉지 않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분쯤 지나자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민석은 재윤 옆 의자에 앉았죠. 그런데 형님, 오늘 정확히 무슨 일로? 민석의 질문이 나오는 순간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세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재윤과 박 변호사가 한쪽에, 유진과 민석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파일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다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재윤님의 이혼 담당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이혼? 민석의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석의 당황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유산 상속 같은 건 없어. 민석이 벌떡 일어섰지만 박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다시 앉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재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 당신들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제부터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호텔 앞에서 포옹하고 있는 유진과 민석의 모습이었죠. 이건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2024년 5월 17일 청담동 그랜드 호텔 앞입니다. 두 번째 사진 2024년 7월 3일 수원의 한 모텔.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이 계속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민석의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심지어 민석의 아파트 현관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총 89장의 사진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유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재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고? 41년을 함께 산 아내가 30년 친구가 둘이 같이 나를 배신하고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 재윤의 주먹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입니다.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라는 내용. 남편은 출장 갔으니 우리 집으로 와요라는 내용.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라는 표현. 역겨운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총 367통의 문자와 월 평균 250통의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1년간의 기록입니다. 유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제발. 재윤이 비웃었습니다. 용서? 2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저 인간과 즐겼잖아.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가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였습니다. 서유진 씨에게 위자료 1억 원, 강민석 씨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재윤의 차가운 말이 나왔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재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1년 동안 나는 참았어. 매일 밤 당신들 생각하면서 잠 못 이뤘어. 하지만 참았어. 제대로 복수하기 위해서 재산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면서 당신들을 응징하려고 참았어. 유진이 재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재윤의 손이 뿌리쳤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재윤의 차가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41년 세월을 한순간에 쓰레기로 만든 게 잘못이야. 박 변호사가 재산 분할 내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현재 5억 원, 절반인 2억 5천만 원에서 위자료 1억 원을 제하면 서유진 씨가 받으실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억 5천?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아파트는 작년에 장남 재훈 씨 명의로 증여됐습니다. 상가는 신탁으로 묶여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들도 차남 재혁 씨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1년 전부터 이걸 준비한 거예요? 유진의 떨리는 질문에 재윤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마. 더 이상 당신 남편이 아니니까.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제 부인한테 알리실 겁니까? 재윤이 답했습니다. 직접 알리진 않을 거야. 하지만 소문은 빨리 퍼지는 법이지.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공동 친구들한테는 내가 사실대로 말할 거야. 왜 이혼하게 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겁니다. 재윤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 나가. 아파트는 아들 명의니까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니야.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이혼 소장에 천천히 이름을 썼죠.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민석도 위자료 청구서에 서명했습니다. 재윤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1년간 준비한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가보겠소.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유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재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1년간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재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남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나다. 아버지야.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다 끝났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전화기 너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재윤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세요? 다음 주에 이사 나간대. 신경 쓸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재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로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재윤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아니, 이제는 아들 집이 된 곳으로 가는 길이었죠.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재윤은 처음으로 그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옆차를 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타고 있었죠. 재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67세.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윤은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내다봤죠.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이곳은 한강이 보이는 30평 아파트였습니다. 이혼 후 재윤이 새로 구한 집이었죠. 비밀 계좌에 모아둔 돈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재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요즘은 잠을 잘 잤습니다. 1년 넘게 괴롭히던 악몽도 사라졌죠.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토스트 2장과 계란 프라이. 재윤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혼자 산 지 3개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남 재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래, 토요일에 가마. 전화를 끊고 재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들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초대했죠.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죠. 요즘 재윤은 매일 아침 운동을 했습니다. 한강 둔치를 따라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으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죠.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로비에서 경비 아저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선생님. 운동 가시나 봐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재윤의 밝은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한강 둔치에 도착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활기찬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재윤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진과 민석을 마주한 날,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은 날, 그날 이후로 유진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아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죠. 유진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겨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재윤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더 비참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부인에게 이혼했고 회사도 빼앗겼죠. 지금은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재윤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참 평화롭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평화였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고통이었죠. 아내의 배신, 친구의 배신,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봤죠.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 아들 가족과 식사하는 사진, 혼자 여행 갔던 경주의 풍경, 모두 이혼 후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재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추억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여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41년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자유롭게, 제주도 한 달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재윤에게는 이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삶, 의심 없는 하루, 배신당하지 않는 평온함.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죠. 재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67세의 새 인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았습니다. 재윤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주도 펜션을 예약하기 시작했죠.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배신자들은 대가를 치렀고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한재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7세 한재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년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완벽한 복수를 이뤄낸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배신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배신, 그 아픔을 현명하게 극복한 재윤처럼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7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